대법원장 답을 하여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법원 내부망에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 과정을 두고 불거진 초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2주 전 퇴근길 발언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근길 모습도 영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공식 사과 글 이후에 처음으로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조금 전 영상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친박이라가 갑자기 입장 내신 이유가 뭔지요? 거짓말과 부주의는 다르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는 안 하시겠다라는 의미신 거죠? 게시 글 이후에 공식 사과 글 이후에는 묵묵부답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다. 국민들께 송구하고 종육, 중략,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일단 형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한테 하는데 왜 검찰 내부, 법원 내부망에다 글을 올리죠? 아니 대법원장이 본인이 사과하면 대국민 성명을 내든지 뭐 본인이 입장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뭐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걸 법원 내부망에다 올려놔놓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한다. 그 내부망 국민들 어떻게 봅니까? 판사 아니면.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다? 저는 일단 형식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들 앞에 하면 정정당당히 국민들 앞에 와서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하셔야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이 탄핵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하셨어요. 이거는 본인이 물론 사과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은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게 부주의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9개월 전에 한 이야기를 내가 깜빡하고 몰라서 잘못 답변했다는 겁니까? 분명히 지금 본인이 녹취록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국회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만나서 탄핵 이야기 다 해놔놓고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국회에서 탄핵 문제로 저렇게 시끄러우니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온몸으로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법부 독립을 지금 입법부가 흔드는데 온몸으로 못 막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민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부주의한 겁니까? 그 지금 제야 법조계에서 다 이해하는 이야기가 사법부 수장이 국민들 앞에 국회 앞에 저렇게 거짓말한 거는 역사에 유사일에 없는 일인데 그걸 단순히 부주의한 답변으로 그렇게 사과하고 넘어가고 헌법의 절차에 따라 지키겠다? 본인이 지금 헌법적인 그 책무를 훼손하고 사법부 수장으로 해야 될 헌법적 소명을 어겼는데 그걸 단순히 그냥 부주의한 답변으로 넘어가면서 본인은 임기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사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화면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고 저의 준비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또 하나,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 제가 색을 다르게 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정치권과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 독립을 위태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정치권과 교감이 없었다. 이런 해명을 한 거죠. 근데 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에서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잘 보고 그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도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라고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보고
육성 녹음 파일에는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된다는 언급이 있는데 취재 발언. 근데 오늘은 이 사표 안 받은 거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이렇게 공식 사과 글에는 이런 내용을 썼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주의한 답변을 했다. 그러지 거짓말을 한 거는 인정을 안 하시고 부주의한 답변을 했다. 여기도 녹취록이 거짓이다. 녹취록이 잘못된 거다라는 말은 전혀 없으세요. 근데 녹취록에 나와 있는 발언을 부인하고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판사들이 법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증인한테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세요. 기억 안 나는데 잘못된 내용 얘기하시면 그것도 위증죄로 처벌돼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제 판사들이 할 수 있겠어요. 기억 안 나시는데 본인 얘기를 최대한 수용한다 하더라도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하셔야지. 기억 안 나는 얘기를 명백하게 그 국회에다 문서로도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해서 뭐 정말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법조계에서 취재를 하면 저랑 친한 사람들이니까 유유상종입니다. 근데 친한 분들 나중에 다 공개하실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법관들은 정말 이걸 왜 썼냐. 지금 그리고 시점도 왜 지금 사무분담 이제 다 하고 법관 인사 끝났거든요. 그 시점에 쓰신 것도 이상하고 진작에 뭐 얘기를 밝히든가 지금 시점, 형식, 내용 다 불만이에요.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또 놀라는 게 아니 인사를 법관은 인사의 메시지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검찰하고 법원 인사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정권 방탄 인사. 아니 법원은 메시지가 없어요. 인사가 원래 그냥 성적대로 그 평가대로 쭉쭉쭉 가니까 예측이 다 가능해요. 네. 향판들 말고는 뭐 서울중앙지법에 3년밖에 없어야 되고 그런데 뭐 6년도 있고 4년제도 있고 이러니까 예측도 안 되고 인사가 원칙이 없는 것 같고 인사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법원 인사가. 그런데다 이런 메시지까지 발표를 하시니까 법관들도 부글부글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판이라는 단어는 뭐 시쳇말로 좀 쓰는 거고 일단 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예. 소정석 국장.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됐습니다만, 저하고 같이 만나볼 화면은 다음 화면이거든요. 오늘 공식 사과글 여러 내부망에 올린 글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사퇴에 대해서는 뜻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네요. 그렇죠.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고요. 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저 문구 자체는 뭐 참 좋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이번 사태만 불거지기 전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야에서 다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여는 여 나름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어떤 뭐 확실하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왜 제대로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어 왔고 그런 와중에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이 법원의 어떤 신뢰성 문제까지도 지금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사과를 하고 자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지만 뭔가 저는 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특단의 그러한 부분에서의 결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든 다시 이 거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불거질 수 있다. 양쪽에서 지금 여야가 다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뼈를 깎는 그러한 각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식 사과문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뭐 시점, 내용, 형식 다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있긴 있지만요. 일단 전국 대법관,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그럼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뒷말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제한테 규정을 지으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사법부 수뇌부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의 영향을 받은 전위대 이런 표현까지도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조직 자체 수수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그쵸. 때문에 법원의 독립을 그렇게까지 갈구하는 법관 대표회의면은 이 정도 사안이면 오히려 제일 먼저 나서서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죠. 예. 오늘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최 교수님, 일선 판사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각 언론사별로 좀 취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반쪽짜리 사과다, 유체이탈 사과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거든요. 뭐 일부 판사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의견을 표현하지 않은 판사들도 있겠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사들 입장에서 대법원장의 그런 거짓말 논란은 분명히 비판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판사들을 비판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한다고 보고요. 분명히 잘못했죠. 거짓말 해명,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뭐 어떤 말로도 해명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건 사과밖에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판사들이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원하느냐? 그건 좀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판사들 입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도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과연 사법부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고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직 대법원장의 저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을 갖고 있지만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거는 대법원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무슨 대통령이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본인이 판단하신 문제고 그 결과로 오는 모든 것도 사실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명을 지켜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공식 사과문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